자, 중국 19차 공산당 대회가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증시뿐만이 아니죠. 경제, 정치, 국제, 환경 모든 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증시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도 이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우리 증시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관전 포인트는 일단 시진핑 현 국가주석의 현재 1인 지배 체제, 이 점은 어느 정도 윤곽에 잡혀 있는 상당폭 진행이 돼 있는 상태죠. 이번 공산당 대회를 통해서 그것이 확립되는지 여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시진핑 사상입니다. 시진핑 사상이 당장이라는 것은 당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헌에 표기되는지 여부. 만약에 표기가 된다면 시진핑 현 국가주석이 현재 중국의 최대 정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마오쩌둥 모태통이죠. 또 등소평, 덩사평. 근데 이 사람들의 반열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대단한 현재 그러한 위상이 정립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공산당 주석 한 20여 년쯤에 폐지가 된 겁니다. 국가주석은 있지만 공산당 주석은 없죠. 공산당 주석이 부활이 되면 이렇습니다. 그 주석을 누가 할지, 시진핑 주석이 겸할지, 만약에 겸한다면 공산당 주석 및 부주석 체계화로 다시 정치 체계가 재정립될 소지가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7명이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고 현재 형성하고 있죠. 그것이 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해서 국가 주석 및 부주석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후계자를 지정할지 아닌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도부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그동안 9명에서 7명으로 줄었죠. 지금 형식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만 후진타오 정부가 있었을 때와는 달리 지금 현재 리커창 총리까지 포함을 해서 시진핑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지금 상무위원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떨어져 있는, 지금 이름도 잘 모를 정도로 현재 지금 잊혀져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재편되는데 아예 없어질지, 또 재편되면 누가 그러한 지금 지도부에 포함이 될지, 이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를 통해서 시진핑 내년부터 집권 2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와 관련돼서 정치보다도 경제 정책의 전반적인 윤곽이 어떻게 잡혀지는지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해서 현재 샤오캉 소강 사회죠. 모든 인민들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 이상적인 사회를 뜻합니다. 이제 그런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작년 초부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진핑이 경제 정책마저도 직접 챙기는 그런 시대, 시진핑 경제 정책을 직접 친정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고 구축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와 관련된 경기 정책에 대한 윤곽을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잡아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시진핑 노믹스, 시노믹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진핑 이전에 현재 시장 경제는 리커창 전 총리죠. 이 양반이 직접 주관을 했던 것이었고요. 상해 지수 차트만 보더라도 확연하게 그 차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14년부터 2015년 중반까지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증시도 그 당시 상당히 좋았었죠. 그 당시 상해 지수는 2,000포인트 정도 내외에서 5,000포인트까지 수직 상승을 한 바 있고요. 우리 증시가 조정받던 그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정받으면서 최근 들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상당히 분위기가
호전되긴 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전 세계 현재 주요 증시들의 지수 상승률은 선진국 지수만 하더라도 16% 올해 들어서입니다. 올해도 16%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가 22%나 상승을 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더욱더 신흥국 증시가 워낙 좋아서 토탈 금년 들어 31%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현재 지금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 금년에 상승한 폭이 불과 8.7%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코스피 상승률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요국 증시 중에서도 가장 상승률이 저조한 최하위권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나쁜 것은 아니죠. 속도가 상당히 더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이 시진핑 노믹스, 시노믹스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도강양회, 몸을 움츠려서 힘을 비축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온중구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힘을 발휘한다라는 뜻이, 앞으로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발현되는 순간이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모습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리커창 총리가 밀어붙인 이른바 현재 리노믹스, 리커창 노믹스와 다른 모습이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모습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특징이 집권 2기에도 지속된다 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다 했을 때 중국 증시를 볼 때 그전 리커창 총리가 밀어붙였던 것처럼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은 아마도 피할 가능성 그렇게 될 소지가 높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어떤 점진적인 온중구진 방식의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올라갈. 만약에 어떤 순간 어떠한 이슈로 어떤 분위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제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중국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참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 그런 정도 현재 시코노믹스 특징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증시와 관련돼서 몇 가지 추려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공산당 19차 공산당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정책 기조, 특히 통화 정책 기조의 모드가 좀 바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긴축 모드로 바뀐다고 해서 그 강도가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약한 수준으로 긴축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작년입니다. 2016년 10월 달 당시 6중전회, 얼마 전 7중전회가 끝났었죠. 그와 같은 개념의 6중전회가 2016년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경제 부분 3대 모순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체에도 해당되는 nội容입니다. 참조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일단 신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과도한 부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에 따라서 그 신용, 과도한 부채를 바탕으로 해서 자산 버블, 특히 부동산 버블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자산 버블 또는 과도한 신용을 불러일으킬 만큼 현재 중국도 지나치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 모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현재 계속 특히 뜨겁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놔두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또 이번 당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와 관련된 조치를 할 정책 기조가 좀 바뀔 가능성이 조금은 좀 있는 상태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은 얼마 전 지난 주말입니다. 약간 걱정을 했던 한중 통화 수합이 약간은 극적으로 체결이 됐죠. 체결보다는 사실 재연장, 한 번 연장한 것을 한 번 더 연장을 하는 그런 그러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현 우리나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19차 당대회 이번 달 10월 24일 날 종료가 됩니다. 이후에 한중 관계가 사드 보복 등 기타 약간 어려운 그런 관계에서 좀 개선될
소지가 높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과 관련된 소비, 그렇지 않아도 약간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관련해서 이들한테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화장품이죠. 숨통이 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소지가 높다는 건 실적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 규제가 강화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2016년도 초부터 궁극지 계획을 통해서 환경과 관련 직결되는 섹터, 화학 부분, 또 철강이나 시멘트, 석탄 부분에 대한 규제가 있었죠. 또 2015년도 당시에 환경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환경 규제가 보다 강화될 수가 있고요. 2018년부터 환경세까지 도입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최근 1년 반 동안에 환경, 특히 유해시설에 거의 10,000개 가까운 정도의 그런 시설들이 폐쇄됐다고 하죠. 그러한 흐름은 더 현재 강화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현재 산업 소재, 화학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화학이나 철강, 석탄, 시멘트 등의 글로벌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특히 화학 분야, 그중에서도 가성소다나 PVC 가격 등이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과 연관해서 그 흐름, 정책에 대한 흐름과 그에 관련된 수혜 대상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